안녕하세요. 맹커형입니다. 오늘은 NC소프트 그리고 이번 주에 올렸던 게시물과 영상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터치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좀 없고요.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PIF, 사우디 국부펀드가 들어가 있는 입주해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여기 주소도 적어놨는데 이 주소는 한국거래소 공시나 금감원 공시 들어가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시티만 치셔도 구글에서 요 빌딩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NC소프트 관련 내용 터치하기 전에 이번 주에 올렸던 영상들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면요. 자, COVID not a topic of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디서 더 많이 늘어나고 뭐 도시가 락다운이 돼도 이런 것들은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 생각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예. 이미 코로나는 거의 끝나고 리오프닝으로 다 가 있다. 요거는 한 가지 그 전제가 있는데 오미크론 같은 전파력과 델타 같은 치명률을 결합한 이런 엄청난 변종이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코로나는 더 이상 뭐 확진자가 늘어도 그닥 주시장에 영향이 없다. 외국계들 생각은 그렇다. 그렇게 한번 터치해 드렸고요. 그리고 TSMC 실적이 잘 나왔죠. 그거 갖고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TSMC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타이완 증권거래소 가면 이렇게 한국식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TSMC는 실적 발표를 목요일날 장 종료 후에 해서 야간에 거래되는 주가지수 선물만 조금 올랐다가 반락을 했다. 그리고 어제 컴투스 관련 뉴스를 올려드렸는데, 자,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일매출 80억 신기록을 세웠다. 일매출 80억은 2분기 일매출이 80억이니까 지금 벌써 4월 17일인데 오늘이 요거는 이제 4월 15, 14, 13뭐 요때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기사는 한국투자증권이 컴투스를 커버를 하는데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하회할 거다라고 레포트가 나오는데 이런 기사는 그러면 거의 무시가 되는 겁니다. 이미 1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천공의 아레나가 참 잘해주고 있다. 그리고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은 태국에서 베타 테스트를 성공리에 종료. 6년 전쟁은 이제 P2E를 탑재해서 글로벌 서비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컴투스가 하나 좋은 게 있는데 NC 같은 경우는 리니지의 매출 비중의 거의 한 65%그 정도가 한국일 거예요. 그 왔다 갔다 60에서 70 왔다 갔다 하는 비중이 한국인데 컴투스는 84%가 최대 84%가 외국입니다. 해외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P2E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안 될 거니 기대감이 낮을 건데 해외에서는 잘 될 수 있다. 위메이드 미르포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나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요 차트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롱 NC소프트 숏했을 때 지난 12년간의 수익률 차트인데 158%의 수익률이 났고 지난 12년간 컴투스가 828%가 오르고 NC소프트는 310% NC소프트 주가 3배 오를 때 컴투스가 8배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때가 사실 그 서머너즈와 발표했던 그 시점이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라색은 펄어비스입니다. 코스닥 150, NC소프트 그리고 컴투스 주가 흐름인데 제일 빨간색으로 제일 낮게 가 있는 게 NC소프트고 하얀색이 컴투스고 파란색이 코스닥 150. 컴투스는 지금 코스닥 벤치마크도 못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적 모멘텀이 올라온다면 계속 게임들이 잘 된다면 코스닥 벤치마크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현재 좁혀야 되는 수익률이 약간 22% 정도 되는 겁니다. 와, 펄어비스는 정말 올해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자, 그렇고 재밌는 기사가 또 하나 떴어요. 오늘자 기사인데 RV 점유율이 국내에서 51%를 돌파했다. 스포츠 유틸리티와 레저용 차량 두 개 합친 자동차 점유율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1%를 넘었다. 요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세죠. 전 세계적인 대세. 여러분 포르쉐가 어떤 회사입니까? 세계적인 스포츠카 포르쉐 911을 만드는 회사? 포르쉐 918 같은 거 만드는 회사?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으면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영국의 오토카에 나온 기사인데 2019년에 카이엔과 마칸의 판매 비중이 이미 포르쉐 전체 판매 비중의 50%를 훌쩍 넘었다. 근데 이게 2019년부터 그런 게 아니라 벌써 2015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북미 자료인데 북미 포르쉐가 공식 릴리즈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911이 10,000대 팔릴 때 718이 4,200대 팔렸고요. 작년입니다. 그리고 타이칸이 9,400대 팔렸고 파나메라가 4,200대, 카이엔이 17,000대, 마칸이 24,000대. 북미에서 미국 캐나다 시장에서 포르쉐가 7만 대를 팔았는데 마칸 더하기 카이엔을 하면은 무려 43,000대가 나온다. 35,000대가 50%잖아요. 계속 이랬습니다. 마칸 출시하고 나서는. 그래서 포르쉐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 우리는 스포츠카 회사지. 가오 떨어지게 SUV, RV 그런 거 안 만들어. 그러다가 카이엔을 내놨는데 카이엔이 날개 돋친 듯 팔리니까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고성능 SUV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마칸도 만들기 시작하고 카이엔 GTS 만들기 시작하고 막 그랬죠. 그런 거를 보면서 람보르기니 이런 애들이 막 비웃었어요. 거봐, 니네들은 나랑 어차피 게임이 안 돼. 우리 같은 슈퍼카는 가오가 있지. 그런 거 안 만드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람보르기니도 결국은 주주들의 성화에 못 이겨 우루스를 만들었습니다. 요거 만들 때 페라리가 한마디 했죠. 야, 격떨어지게 SUV가 뭐야, 니네. 그런 거 왜 만들어? 우린 절대 안 만들어라고. 페라리 CEO 인터뷰 이렇게 찾아보시면 SUV 이렇게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페라리는 극구 부인합니다. 우리는 SUV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 거는 다른 애들이나 만들어라. 우리는 슈퍼카 만드는 업체지 슈퍼카 판매만으로 충분히 실적이 좋다. 근데 결국 요 제일 마지막 그림이 페라리 SUV입니다. 네. 올해 연말부터 인도가 시작될 거라고 하네요. 결국 SUV, RV로 넘어가는 세계적인 흐름을 페라리도 이길 수 없다. 우루스 그리고 에스턴 마틴의 DBX, 페라리 요거는 이름이 제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 PIF죠. PIF가 공시를 2월 달에 하고 그리고 3월 달에 했습니다. 자, 왼쪽에 2월 9일 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고 나와 있고 보유자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때 이제 이 형들은 뭐지? 자산 총액이 US 달러로 이게 지금 단위가 100만이거든요. 요거 원화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한 600조 좀 적게 나올 거예요. 48 곱하기 1230원 정도 하면은 네, 대략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국부 펀드다, 사우디에. 근데 이분들이 NC소프트를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부 변동 내역을 보면요. 언제 얼마에 샀는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제가 엑셀에다가 다 옮겨봤어요. 자, 엑셀에다 다 옮겨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2월 9일 날 공시한 자료고요. 좀 크게 해볼게요. 2월 9일 날 공시한 자료인데 자, 1월 26일 날 요때 109만 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월 26일 날 그때는 5% 미만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999999% 들고 있으면 공시 의무 있나요? 아니, 없어요. 무조건 5% 이상이에요. 그 말은 이상이니까 5% 붙어져. 그런데 1월 27일 날 91,874주를 사면서 공시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이날 91,874주는 평균 54만 1,000원에 샀다. 그리고 계속 사죠. 28일, 2월 3일, 4일, 2월 7일, 2월 8일까지 계속 사고 여기 취득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 주 들고 있던 상황, 1월 26일 날 4.99%일 때 이때까지 109만 주를 갖고 있잖아요. 이때 이거의 평균 매수 단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추론을 해보면 그냥 1월 달에 샀겠구나. 이렇게 해서 추론을 해서 1월 달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월 8일까지 사고 나서 2월 9일 날 공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3월 달에 공시가 또 나옵니다. 요거는 공시가 언제 있었냐면 3월 10일 날 공시가 있었는데 요때
2월 9일 날부터 매수한 내역이 또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아까 지난 2월 9일 공시는 2월 8일까지의 매수 내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매수는 왜 3월 달에 공시하냐? 왜 3월 달에 공시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단순 투자 목적, 경영권에 관심이 없는 단순 투자 목적의 경우에는 1%의 지분 변동이 있을 때 2월 10일까지 공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2월 8일 날 6.69%의 2월 8일 날 146만 8,845주의 주식을 갖고 있었고요. 6.69%의 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6.69%에서 1% 플러스 마이너스 지분 변동이 있을 때 2월에 공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월 9일, 2월 10일 날 추가로 취득을 했는데 그때 6.99%였어요. 그리고 2월 11일 날 느낌 있게 매수하죠. 28만 주를 그냥 확 사버립니다. 이렇게 살 때 추가 보고 의무 발생일이 6.51%였잖아요. 자, 처음 지분 신고할 때 5.4%의 신고가 됐죠. 그러면 6.4%가 되면 신고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언제였냐? 2월 7일 날이었죠. 2월 7일 날이었고 6.34%였으니까 6.39%까지는 공시를 안 하고 있다가 6.51%가 됐으니까 요날 34,000주 매수한 날 요때 이제 공시가 된 건데 단순 취득이기 때문에 2월 10일 날, 2월 10일 날 공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5.4, 6.4, 7.4%가 되면 공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 6.99%까지 매수한 날이 2월 10일인데 바로 28만 주를 매수해서 8.31%가 됐잖아요. 여기다 보고 의무 발생이라고 김현장 법률 대리인 김현장에서 친절하게 여기다 써놨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리고 계속 삽니다. 3월 10일까지 3월 10일 공시를 보면 2월 16일까지는 계속 샀다 주식을. 자, 그래서 9.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4월 10일 날 아무것도 공시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은 벌써 4월 17일인데 자, 만약에 9.4%가 됐다면 4월 11일 날 공시가 됐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1% 주식을 팔아서 7.4%로 내렸다. 그랬으면 공시가 됐을 겁니다. 근데 공시가 안 됐다는 거는 추가적인 지분 취득이나 처분이 1%보다 낮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 사우디 형님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얼마인가? 여기에는 한 가지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1월 26일 날 4.98%의 지분을 보유했을 때는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4.98%의 지분을 얼마에 사서 4.98%가 됐는지는 공시가 안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산 거랑 4.98%의 지분을 살 때 장내에서 샀다고 생각을 하고 1월 달부터 주식을 샀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랬을 때 사우디 국부펀드의 NC소프트 매수 단가는 약 56만 5,552원이 나옵니다. 평균 매수 단가가. 현재 200만 주의 NC소프트를 들고 있는데 이 200만 주의 평균 매수 단가는 56만 5천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주당 12만 2천원, 12만 2,552원 손실이고 평가 손실은 약 2,490억 정도 나온다. 이거 좀 큰 거 아닌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사우디 국부펀드의 총 운용 자산 규모는 600조다. 2,500억 정도의 손실은 사우디 국부펀드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닥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사우디 국부펀드가 들어왔을 때 사우디 국부펀드가 현재 우리 가정으로는 9.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투자자는 0%에서 9.2%까지 지분율을 늘린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지분율이 9.26%까지 늘어났나?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보시면 1월 26일 날 4.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2월 16일 날 9.26%로 약 4.28%의 지분율이 증가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매수한 금액은 전부 외국인 순매수로 잡히고요. 4.28%가 증가했는데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요. 자, 이 외국인 보유 비중 어느 증권사 HTS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1월 26일 날 NC소프트의 외국인 비중과 2월 16일에 NC소프트 비중을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PIF가 그렇게 열심히 샀음에도 불구하고 0.3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0.35%. 1월 26일 날 NC소프트의 외국인 비중이 43.5%였고요. 2월 16일 날 NC소프트의 외국인 비중이 43.85%, 단 0.35%밖에 안 늘었습니다. PIF가 4.2%를 샀는데 왜 0.35%밖에 안 늘었냐? 다른 외국인이 판 거지. 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외국인 순매수가 한국거래소에서 잡히는 이 PIF가 매수했던 날들 우리는 공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날 있었던 외국인 순매수에서 PIF 순매수에서 외국인 순매수를 빼보면 PIF가 아닌 사우디 형님들이 아닌 다른 외국인들은 NC소프트를 샀나 팔았나 알 수 있죠. 보시면 PIF 빼고 다른 PIF가 매수한 날 타 외국인들은 많이들 팔았다. 요날 하루 빼고는 2월 15일 하루 빼고는 많이들 팔았다. 여기 다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는 다 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2월 16일 날 마이너스 4% 빠질 때 PIF는 적극적으로 매수했죠. 98,000주를 매수했는데 이날 외국인 순매수가 25,000주밖에 안 잡혔습니다. 그 말은 뭐냐? 다른 외국인들은 73,000주를 팔았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보셨다면 여기에 흥미를 느끼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꼭 한번 그 다트 가셔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 가셔서 NC소프트 공시 찾아보시고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절대 까먹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와 비슷한 공시들이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내가 그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향후 어떠한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다 머릿속으로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돈 벌 수 있습니다. NC소프트는 만약에 PIF가 경영 참여로 공시를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즉시 뭐 20% 30%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9.4% 넘게 돼서 5월 10일에 공시가 나온다. 그러면 이상한 눈빛으로 보겠죠. 시장 참여자들이 얘네들 왜 자꾸 사니? 왜 자꾸 사는 거야? 이거 김택진하고 비슷해지려고 하네? 뭐 이런 눈빛을 보내겠죠. 예전에 넥슨이 그랬던 것처럼 NC소프트 지분을 사면서 단순 투자였다가 경영 참여로 변경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거든요. 규정 따라서 공시가 된 거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어떻게 매매가 됐나 공부해보고 이런 작업을 꼭 한번은 해서 내 거로 만들어라. 이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